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일요일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성원에 보답하고 싶어서인데요. 어제 이 시간과 오늘 이 시간 24시간 동안 제 구독자 수가 지금 2,000명 넘게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책임감도 느껴지고 고마운 마음이 너무 앞섭니다. 그래서 일요일도 반납하고 이렇게 새로운 영상 만들고 있으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루에도 몇백 개씩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답변을 해드리지 못하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제가 적어주시는 모든 댓글은 하나하나 일일이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 내서 꼭 답변 드릴 테니까요.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요, 7월 5일 일요일, 오늘 영상의 제목은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 아마존 대 쇼피파이 준비했습니다. 미국 주식 배틀 심사 기준인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총 20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평가하면서 0점에서 3점까지 심사 기준이 있는 종목이 있고요. 5점이 만점인 심사 종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패그 레이시오랑 프라이스 퍼 세일즈 레이시오 같은 경우는 10점 만점의 카테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0개의 다른 심사 기준을 통해서 총 100점 만점에 각 종목이 얼마나 많은 점수를 획득했는지 나중에 승자를 가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아마존 그리고 쇼피파이의 한판 대결을 펼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존하고 쇼피파이가 과연 대결 상대가 되겠는가? 물론 저도 오늘 영상을 기획하면서 그런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은요, 승자가 누가 되느냐 보다는 다음과 같은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요, 최근 1년 동안 그 성장률이 최고의 그런 종목들이잖아요. 이 두 종목이 앞으로도 계속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시고요. 두 번째, 쇼피파이가 특히 상승세가 엄청났는데 그럼 이 쇼피파이는 나의 성장주 포트폴리오에 넣을 정도로 안전한 성장주인가?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마존, 최고의 기업 아마존은 지금 사도 될까?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이 가격에 무리해서라도 매수를 하는 것이 맞는 선택인가? 한번 고민을 해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미국 주식 배틀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프라이스 애뉴얼 체인지. 지난 2년 동안 어떤 종목이 프라이스가 얼마나 향상했는지, 주가가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먼저 아마존을 보시면요, 2019년에 23% 상승했습니다. 쇼피파이 2019년에 187% 엄청난 상승세죠. 그리고 2020년에는요 아마존도 굉장히 분전했습니다. 56%. 지금 현재 반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56%라는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죠. 하지만 쇼피파이에는 비할 때가 아닙니다. 쇼피파이는 지금 단 6개월 동안 159% 성장을 했습니다. 이대로 나간다면 2020년 한 해에 300% 성장도 가능하겠네요. 대단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요, 당연히 쇼피파이겠죠. 아마존 지금 5점 얻었고요. 쇼피파이 4.4점에서 총 8점으로 기분 좋게 첫 번째 라운드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라운드, Price to Earnings로 넘어갑니다. PE 레이시오 그리고 PEG 레이시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아마존 보시면요, PE 레이시오 두 가지 지금 지수가 나와 있죠. 첫 번째로 보실 것은 Trailing 12 months, 즉 지난 12개월 동안 PE 레이시오, Price per Earning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12개월 동안 이 회사가 아마존이 벌어들인 수익, 프로핏을 얘기합니다. 그 프로핏을 가지고 대비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몇 배인가 계산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따라서 138이라는 숫자는요, 지난 12개월 동안 아마존이 벌어들인 수익을 프라이스, 즉 시가총액하고 비교를 해보면 시가총액이 138배 더 높다는 거예요. 안 좋은 수치입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PEF1 같은 경우는 지난 12개월이 아니고요, 앞으로의 12개월 포캐스트를 가지고, 그러면은 앞으로 어닝이 어떻게 변할까, 앞으로 프로핏을 발전할까 아니면 떨어질까, 이것을 고려해서 PE 레이시오를 내보면 144가 나온다는 거죠. 즉 138이었던
PE 레이쇼가 144까지 올라간다는 거는 분모가 오히려 작아진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어닝이 분모잖아요. 프로핏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좋은 수치는 아닙니다. 반면에 쇼피파이 보시면 지금 트레일링 12months PE 레이쇼가 1157, PE 레이쇼 F1이 2000이 넘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쇼피파이는 아직 프로핏을 창출하는 그런 그룹이 아닙니다. 매출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회사거든요. 따라서 PE 레이쇼는 별로 지금 가치가 없는 그런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PEG 레이쇼는 그러면 PE 레이쇼랑 그 그로스 레이트, G는 지금 그로스 레이트, 성장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익률이 성장하는 속도랑 PE 레이쇼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의 숫자가 나오는가? 지금 5.9배가 나오는 거는 PE 레이쇼가 성장률보다 6배 가까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 2.0 정도 되면 굉장히 좋은 숫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따라서 아마존도 성장세보다는 지금 PE 레이쇼가 더 높으니까 그렇게 좋은 숫자는 아니고요. PEG 레이쇼 쇼피파이 보시면 59배 나오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익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PEG조차도 좋은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라운드는요, 비록 아마존이 굉장히 저조한 숫자를 보였지만 쇼피파이가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아마존이 조금 더 좋은 점수를 가져갑니다. 현재 토탈은 10대 10이 돼버렸습니다. 다음 라운드 Price per Book Ratio로 넘어갑니다. Price per Book Ratio는 지금 MRQ 그리고 Last 4 Quarter라고 나왔는데 MRQ는요 Most Recent Quarter, 바로 전에 분기를 얘기합니다. 지금 1분기까지 실적이 발표가 됐잖아요. 2분기의 실적은 7월 말부터 발표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MRQ라는 것은 2020년 첫 번째 쿼터 1사분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Last 4 Quarter라는 건 그 전에 1년 동안 변화 추세를 우리가 함께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rice per book은 어떤 의미냐면 프라이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가총액이고요. 시가총액을 book value, 한 기업의 장부 밸류로 나눠봤을 때 그 시가총액이 몇 배 지금 올라가 있느냐를 비교하는 겁니다. 물론 Price per book은 너무 높으면 안 좋겠죠. 아마존부터 살펴보시면요. Price per book value가 보통 19, 16, 16, 15 정도 하다가 Most Recent Quarter에 가서 1사분기, 2020년 1사분기 가서 22까지 점프를 했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버렸다는 얘기죠. 북밸류는 상승하지 않았는데 기업의 가치는 상승하지 않았는데 프라이스만 올라갔다, 시가총액만 올라갔다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쇼피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15, 16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던 기업이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2020년 1사분기에 들어서 28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높은 수치까지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라이스 퍼 북 레이쇼가 올라갔다는 것은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기업의 가치보다 가격이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두 개 비교해 보면 아마존이나 쇼피파이나 둘 다 좋은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준 점수는요, 5점 만점에 1.1점 배정했고요. 11대 11, 아직 두 팀의 경기는 동률입니다. 다음 Price per Sales Ratio입니다. Price per Sales Ratio는 2020년 그리고 2021년 Sales Forecast를 가지고 우리가 시가총액하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2020년에 우리가 기대되는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매출을 가지고 시가총액하고 비교하면 시가총액이 몇 배 더 올라가 있느냐, 2021년 1년 동안 벌어들일 예상되는 매출 총액 가지고 시가총액하고 비교해보면 몇 배가 더 올라가 있느냐, 그래서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가 아니면 적정 수준인가를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아마존부터 보시면요, 지금 2020년 매출 포캐스트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약 시가총액이 4.16배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닙니다, 사실. 왜냐면 창출하는 매출을 4년만 모으면 이 기업의 시가총액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4.17 나쁜 수치 아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그 수치가 오히려 떨어지죠. 내년에 2021년에 아마존은 매출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Forward Price per Sales 2021년은 3.5, 내년에 우리가 아마존이 만들어내는 매출을 가지고 3.5배를 곱하면 시가총액이 나온다는 거죠. 한편 쇼피파이 보시면요, Forward Price to Sales 2020년 기대되는 매출을 가지고 시가총액과 비교해보면 56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신경을 좀 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PE 레이쇼가 아니잖아요. 프로핏하고 비교한 게 아니고 세일즈랑 비교한 거거든요. 따라서 1년 동안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매출을 가지고 시가총액을 비교해 봤더니 56년 동안 모아야 이 시가총액을 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56이란 수치는 사실 unacceptable,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년에도 발전은 있는데요, 그닥 좋은 숫자
숫자는 아닙니다. 41로 떨어지죠. 내년에 기대되는 매출을 가지고도 41배를 곱해야 시가총액을 달성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쇼피파이의 매출이 10배가 오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쇼피파이의 매출이 10배가 오르면 지금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가 41이니까 4.1로 바뀌겠죠. 4.1이라는 것은 아마존이 3.5니까 아마존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겁니다. 4.1이면. 그렇다면 쇼피파이가 앞으로 매출이 10배 정도 성장하더라도 그 세일즈는 아마존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아마존과 쇼피파이를 놓고 어떤 종목을 고를까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은 당연히 아마존이 더 매력적인 종목이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가격이 시총이 아마존이 비싸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현재 벌어들이는 매출이 굉장하기 때문에 3.5배만 내면 시가총액을 달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매출 가지고. 근데 쇼피파이는 반면에 현재 나오는 매출을 41배를 곱해야 그 시가총액이 나오니까 엄청나게 비싼 종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는 점수는요, 10점 만점에 아마존 지금 6점 가지고 갔고요. 쇼피파이는 단 3점에 그쳤습니다. 점수가 17대 14가 됐습니다. 다음은 프로피터빌리티. 과연 이 기업들이 이윤을 얼마나 창출하는가, 매출의 몇 퍼센트 정도가 프로핏으로 떨어지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부터 보시면요, 프로핏 마진, 오퍼레이팅 마진이 굉장히 적습니다. 여기 보시면 TTM이라는 것은 트레일링 12months, 지난 12개월 동안의 마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포캐스트 가 아니고 히스토리입니다. 보시면 오퍼레이팅 마진은 4.7%고요. 프로핏 마진은 3.5%밖에 안 돼요. S&P 500의 평균 프로핏 마진이 10%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영상에서. 따라서 아마존의 프로핏 마진이 10%도 안 되고 고작 3.5%밖에 안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굉장히 기대에 어긋나는 저조한 실적입니다. 하지만 지난 영상에서 제가 빵을 다뤘던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잠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아마존은 프로핏을 줄여가는 그런 전략을 당분간 펼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독점이에요. 프로핏 마진을 늘리려면 아무래도 상품의 질을 낮추거나 서비스의 극대화를 못 시키겠죠. 이윤을 적게 남기는 그런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어떻게 하든지 저가로 마켓 쉐어를 늘려가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기획된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낮은 프로핏 마진이기 때문에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반면에 쇼피파이는 아직도 프로핏 마진과 오퍼레이팅 마진이 마이너스입니다. 과연 쇼피파이가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을지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준 점수는요, 오퍼레이팅 마진 5점 만점에 아마존 2점밖에 못 받았고요. 쇼피파이는 1점에 그쳤습니다. 다음 그로스로 넘어갑니다. 과연 대표적인 성장주로 뽑히는 쇼피파이가 과연 그로스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가져가서 아마존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비뉴 그로스부터 보겠습니다. 과연 매출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레비뉴 그로스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2016년에 27%, 2017년에 30.8%, 2018년에 30.9%, 2019년에 20.4%의 레비뉴가 성장하는, 매출이 매년 성장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숫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은 시가총액으로 했을 때 1, 2, 3위를 다투는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이 매년 매출이 27%, 30%씩 성장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꾸준히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매출을 극대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예인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 굉장히 높이 사줘야 됩니다. 쇼피파이 보시면요, 매년 매출 상승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89%, 73%, 59%, 47%. 매년 성장하는 숫자가 지금 50%는 우습게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의 함정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세일즈 보시면 2016년부터 2009년까지 보시면 지금 단위가 빌리언이에요. 지금 230빌리언, 그다음에 280빌리언이죠. 여기는 지금 밀리언이었다가 빌리언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1빌리언입니다. 따라서 지금 매출 규모가 아마존이 쇼피파이에 비해서 200배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두 회사의 매출이 얼마나 상승하느냐, 그 폭을 단순하게 이 상승률만 봐서 비교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쇼피파이의 매출 성장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점수를 후하게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걱정되는 거는요, 매출의 성장세가 계속 둔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6년에 89%였다가
2017년에 72%, 2018년에 59%, 작년에는 47%밖에 안 됐잖아요. 따라서 매출이 꾸준하게 올라가기는 하는데 그 매출의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이 부분은 투자주로서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점수는요 5점 만점인데요. 아마존 워낙 좋은 점수를 보여줬기 때문에 보너스 1점 보태서 6점 줬고요.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특출하게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보너스 점수 2점 줘서 특별히 7점 가져갑니다. 현재 스코어는 27대 23, 아직 아마존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시면 넷 인컴 그로스, 그럼 매출은 두 회사 모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유는 어떨까요? 프로핏은 과연 그만큼 따라가고 있을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보시면요, 아마존의 넷 인컴 성장률은요 2016년에 297%가 늘었습니다. 2017년에 28%, 2018년에 232%, 그리고 2019년 작년에 15%. 따라서 이 정도의 넷 인컴 성장을 보이는 회사는 흔치 않겠죠. 굉장히 후한 점수를 줘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매년 80%, 70%, 60%의 매출 성장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넷 인컴 그로스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88% 마이너스, 그 다음에 13%, 61%, 93%. 오히려 넷 인컴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나와 있잖아요. 적자 경영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2016년에 마이너스 35 밀리언, 2017년에 마이너스 40 밀리언, 그 다음에 2018년에 64 밀리언, 그리고 작년에는 마이너스 124 밀리언. 매년 마이너스 폭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약에 쇼피파이의 주주라면 이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매출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지만 지난 5년 동안 매출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왔어요. 하지만 지금 회사가 이윤을 남기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불안한데 수익을 남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수익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폭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점수는요 쇼피파이 빵점 받았습니다. 도저히 점수를 줄 수가 없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멋진 성적 보여줬기 때문에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EPS 그로스입니다. EPS, earning per share.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식 한 주가 벌어들이는 earning, profit. 그 프로핏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가를 지금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EPS 그로스 아마존 보시면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earning per share는 29%가 감소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이윤이 프로핏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겠죠. 그리고 previous quarter, 즉 2019년 4분기와 올 1분기, 1분기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EPS가 성장했는가 보면 마이너스 22% 지금 나와 있습니다. 쇼피파이 보실까요? 쇼피파이는 작년 지금 EPS랑 비교를 해보면요, 마이너스 5.5% 돼 있고요. 작년 4분기랑 올 1분기를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428%나 됩니다. 쇼피파이 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점수는요, 쇼피파이 빵점이고요. 그리고 아마존은 1점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란시트입니다. 두 회사 과연 재정 상태가 안전한지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Debt to Equity Ratio, equity라는 것은 자기 자본이죠. 자기 자본에 비교했을 때 debt, 부채가 얼마나 되는가 보시면 0.36이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의 비율이 3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부채가 36%가 안 된다는 거는 남아도는 돈이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본이 훨씬 더 많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확장할 때, 어떤 머징 같은 거를 할 때, 애퀴지션 같은 거 할 때, 다른 회사를 인수한다면 현금이 많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쉽게 그런 사업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커런트 레이시오 같은 경우는 커런트 레이시오 뭐라 그랬죠? 커런트 어셋을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로 나눈 거라 그랬죠. 1년 안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이 더 많으면 1.0이 넘어가는 거고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커런트 라이어빌리티가 더 많으면 1.0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레이시오가 1.08이라는 것은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이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빚보다 조금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다음은 쇼피파이 보시면 쇼피파이 드디어 우리한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네요. Debt to Equity Ratio가 0.04입니다.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equity, 자기 자본에 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4%에 불과하다. 이런 기업이 하나 더 있었죠. 뭐였죠? 구글이었죠. 제가 구글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발란시트는 쉽게 발견할 수 없다. 쇼피파이 대단하네요. 그래서 쇼피파이가 지금 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었는데 적어도 굉장히 많은 자기 자본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채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확장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커런트 레이시오도 굉장히 좋습니다. 9.45, 즉 커런트 어셋이 커런트 라이어빌리티에 비해서 캐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유동성 자금이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에 비해서 9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굉장한 거죠. 그만큼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나타난다면 사업 확장이라든지 새로운 개발 연구비라든지 모든 부분에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준 점수는요, 발란시트 원래 최고 점수 5점인데요. 쇼피파이 워낙 월등한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보너스 1점 합쳐서 6점 받았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최고점인 5점 그리고 3점 가져갑니다. 다음은 매니지먼트로 넘어갑니다.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se라는 것은 연구 개발비에 과연 이 두 기업이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가를 지금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는 건데 5년, 10년 후에 과연 이 회사들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을까, 새로운 분야의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을까,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할까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오늘 이 순간에 이 회사들이 얼마나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 개발에 많은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두 회사 모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파란색이 지금 아마존이고요. 쇼피파이가 지금 점선으로 표시되는데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두 회사 모두 매년 연구 개발비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옆에 보시면요, 두 회사의 지출 규모는 사뭇 다르죠. 왜냐하면 35빌리언이고요.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0.4빌리언이니까 지금 두 회사가 연구 개발비에 쓰고 있는 자금의 규모는 거의 10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염두를 해 두셔야 합니다. 아마존 대단하죠? 제가 준 점수는요, 두 회사 모두 5점 가져갑니다. Change in shares outstanding. 그러면 shares outstanding, 지금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에 변화가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회사 모두 변화가 많네요. 파란색 아마존, 점선이 쇼피파이인데요. 두 회사 모두, 두 기업 모두 2014년에 비해서 많은 수로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가 올라갔습니다. 이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이거는 지난 영상들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의 반대 현상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두 영상에서 제가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주식의 개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의 개수가 계속 감소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자사주 매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은 기업이 스스로 자기의 주식을 매입을 해서 소각시켜 보내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이득이 있다 그랬죠? 주식의 개수가 줄어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주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주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랬죠. 왜냐하면 기업 전체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데 주식의 개수가 줄어드니까 한 개의 주식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주식의 가격을 올리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자사주 매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지금 아마존하고 쇼피파이의 경우를 보면 오히려 반대의 경우입니다. 주식의 개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두 개 정도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상증자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스톡 스플릿이라고 합니다. 유상증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스톡을 추가로 발행하는 거예요. 주식의 개수를 늘려서 엑스트라 주식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톡 스플릿은 뭐냐면 액면가를 바꿔버리는 거죠. 하나에 100만 원 하던 주식을 예를 들어서 하나에 10만 원으로 바꿔버리면 한 개였던 주식이 10개로 늘어나겠죠. 이런 것을 스톡 스플릿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했어요. 과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때문에 이렇게 스톡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은 스톡 스플릿 때문에 늘어나는 것인지, 보통은 둘 다인데요.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건 과연 유상증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글 형님께 여쭤봤습니다. Did Amazon have any paid in capital increase? paid in capital이 바로 유상증자예요. 유상증자 했느냐 물어봤더니요, 했다고 나오네요. 보시면요, 아마존의 경우 2017년에서 2018년까지 한 25% 정도 늘었고요. 2018년에서 2019년까지도 거의 25%, 30% 늘었고요. 2019년 9월에서 2019년 12월까지도 늘었고 지금 2019년 12월에서 2020년 3월까지도 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계속해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의 개수를 늘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의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주주의 입장에서는 그리 많은 불만을 가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마존이 왜 이렇게 튼튼한 기업이 유상증자 그리고 최근에는 부채도 늘렸죠. 그런 식으로 해서 현금 확보를 계속 하고 있냐면요, 아마존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규모를 계속 불려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독점의 위치에 오르고 싶은 겁니다. 아마존은 굉장히 커다란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 점수는요, Shares Outstanding Change에는 0.0점, 두 기업 모두 우리가 좋은 점수를 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은 ROE로 넘어갑니다. Return on Equity. 자기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리턴을 만들어내느냐를 우리가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경우 2019년에 리턴 온 에퀴티는 21이고요. 2020년 지금 3월 같은 경우는 17이었습니다. 리턴 온 에퀴티가 조금 떨어지고 있죠. 하지만 21, 17은 굉장히 좋은 점수입니다. S&P 500의 평균은 10% 정도 되거든요. 따라서 아마존의 리턴 온 에퀴티는 좋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쇼피파이는 마이너스죠. 왜냐하면 리턴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이죠. 언제쯤 쇼피파이의 리턴이 플러스로 돌아설지, 과연 2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플러스의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지,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쇼피파이가 플러스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2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 쇼피파이를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준 점수는 ROE 아마존 3점 가지고 가고요. 3점 만점에 쇼피파이는 다시 0점 배정했습니다. 다음은 Sustainability ESG Risk 레이팅입니다.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ESG라는 것은 환경적인 영향,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 그리고 규제적인 영향에서 얼마나 한 기업이 자유롭느냐를 측정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 ESG 스코어가 굉장히 높습니다. 31, 여기 하이 리스크라고 나와 있잖아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기사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In recent years, Amazon has come under increasing investor pressure on many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issues. It endured a bruising battle with investors over its tax minimization strategy and is currently the subject of shareholder campaign over its use of foam packaging materials. 그러니까 지금 단편적인 얘기는 하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투자자들이 계속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슈에 대해서 그러냐면 하나는 텍스 지금 안 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나 봐요. 그래서 편법으로 텍스 안 내려고 막 그 전략 짜는 거 이런 거 좀 하지 말라라고 압력을 넣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패키징 할 때 고객들한테 보내는 패키징에 쓰는 폼, 스트롱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 좀 쓰지 마라. 환경 좀 신경 써라 이런 식으로 압력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아마존이 워낙 이런 이슈에 시달리나 보니까 홀푸드라는 건강 전문 슈퍼마켓이죠. 이걸 인수를 했습니다. 굉장히 착한 기업의 이미지를 가진 그런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사회적 이미지를 쇄신해보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ESG 스코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점수는 쇼피파이 평점 2점 주고요. 아마존은 약간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1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어널리스트 레이팅 보고요. 최종 점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널리스트 레이팅 아마존부터 살펴보시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레이팅이 지금 11개의 투자 회사에서 레이팅을 했는데요. 단 한 개 회사, 웰부시만 아웃퍼폼. 그래도 좋은 거죠. 아웃퍼폼이고 나머지 10개의 투자 회사에서는 모두 바이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사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프라이스 타겟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아마존 주가가 3,000달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 목표 주가 보시면 3,300, 3,100, 3,500도 있고요. 3,400, 3,300 아직도 1년 안에 10%에서 15%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지금 주식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쇼피파이 같은 경우 보시면 조금 분위기가 틀립니다. 레이팅 보시면요. 물론 바이도 있어요. 바이가 있는데 홀드가 굉장히 많이 보이죠. 뉴트럴도 있고 여기 보시면 홀드 반 가까이 되는 어널리스트들이 지금 쇼피파이는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확신이 없는 거죠. 프라이스 타겟은 더 심각합니다. 현재 쇼피파이가 1,000달러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한 상태에서 프라이스 타겟 보시면 대부분이 1,000달러가 안 됩니다. 물론 1,100 그리고 1,000달러 준 회사가 세 군데 있네요.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 회사에서는 800달러에서 700달러까지 그리고 500달러 정도의 수준으로 프라이스 타겟을 정해놓은 투자 회사가 많이 보입니다. 이 부분은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걱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시고 파이널 리절트 확인해 보실까요? 오늘 아마존 그리고 쇼피파이 파이널 점수는요 54대 46
역시 아마존이 쇼피파이보다는 월등히 좋은 점수로 오늘 매치를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 오늘 아마존 대 쇼피파이, 쇼피파이 대 아마존의 경기 함께 관람하셨는데요. 세 가지 정도로 오늘 경기를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마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아마존의 숫자 같이 보시면서요, 아마존의 숫자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생각을 혹시 하셨나요?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아마존이 지금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갈 때가 아닌데, 왜냐면 전반적으로 매출 성장을 제외한 다른 분야는 지금 이윤이 많이 남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성적으로만 봐서는 그 수치상으로는 아마존이 주가가 계속 올라갈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현재 최근 2년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이런 숫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에서 벗어나고 좀 더 비즈니스가 활성화된다면 아마존의 주가는 정말 날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쇼피파이 매출 증가 멈추면 사망이라고 좀 과격하게 써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쇼피파이는 성장주, 즉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지만 최근 5년 동안 그 매출에서 발생하는 수익, 프로핏이 오히려 감소하는 굉장히 저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매출이 증가가 멈추게 되면 쇼피파이는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는 전망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쇼피파이 최근에 페이스북과 손 잡으면서 좋은 프로젝트들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프로젝트는 필요가 없는 거죠.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확인하신 것처럼 매출의 증가세가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연간 80%, 70%, 60%까지 증가하던 매출이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50% 정도밖에 지금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매출의 증가세가 20, 30%대로 줄어든다면, 지금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에서 매출의 증가도 그렇게 줄어든다면 쇼피파이는 성장주로서의 매력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미주은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투자 방향은요, 아마존은 추가 매수를 해야 한다라고 결론이 났고요. 쇼피파이는 개인적으로 패스를 하고 싶습니다.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 다음 경기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계신 그런 종목일 것 같아서요, 엔비디아와 AMD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경제 전문가도 주식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좋은 내용,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영상으로 찍어 보내드릴 수 있을까 고심하고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일요일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